예,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이어서 스트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우리가 스트림하고 그 이전에 우리들이 직접 메소드를 작성을 해서 for each를 사용해가지고 필터링을 하고 매핑을 하고 했던 메소드를 스트림하고 해서 비교를 해봤죠. 그래가지고 그런 예전에 우리가 했던 방법들이 스트림을 쓰면 얼마나 간결해지고, 그리고 퍼포먼스 관련해서 잃는 것도 없고 오히려 이제 직접 만든 거에 비해서 오히려 퍼포먼스 향상 효과까지 있는 그런 것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영상에서는요, 좀 차근차근 스트림에 대해서 스트림 API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스트림이 가지는 특성을 일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그때 다들 보셨지만 스트림은 굉장히 게으릅니다. 게으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거를 바로 하는 일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정말 그 결과를 이제 달라 이렇게 요청하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결과를 요청하면 바로 그때 다 해서 주는데, 그렇다고 이제 내가 말을 하잖아요. 제가 이제 뭐 필터링을 해라, 매핑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아무 행동도 하진 않는데 기억은 하고 있는 거죠. 아, 무슨 요청을 했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결과를 줘봐라 하면은 이제 그때 돼서 다 그걸 내가 말했던 거를 다 처리를 해서 이제 결과를 주는 거죠. 이제 게으른 특성이 있는데, 이제 스트림 같은 경우에는 두 종류의 메소드가 있습니다. 두 종류의 메소드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intermediate operation 메소드라고 하거든요. intermediate 잘못 썼네요. intermediate operation 저 n이죠. n 메소드. 그리고 다른 하나는 terminal operation 메소드. 이렇게 두 종류가 있거든요. 두 종류가 있는데요. 이제 이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종류, intermediate operation 메소드랑 terminal operation 메소드. 일단 뭐 간단하게 터미널부터 살펴보면요. 이 터미널이 의미하는 것처럼 뭔가 끝내는 오퍼레이션을 하는 그런 메소드죠. 그리고 intermediate는 그 이제 중간 단계에 우리가 계속 요청했던 거 있잖아요. 필터링, 매핑, 필터링 뭐 이런 것처럼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그런 메소드고요. 예를 들어보자면요. 이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요. 제가 그 스트림을 가지고 했던 거를 잠깐 써보자면 이런 걸 했었잖아요. 스트림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이게 이제 스트림 오브젝이라고 해볼게요. 이제 뭐 필터 이렇게 했었죠. 필터 이렇게 하고 이 안에 뭐 이런 식으로 해줬었죠. 여기 인티저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i를 받고 i가 이제 10보다 큰 거를 찾아라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맵을 해가지고요. 맵을 해서 i 해가지고, 이 경우에는 이제 i에 2를 곱해서 2배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타입은 똑같아요. 그쵸? 변하지 않고 이렇게 해줬고요. 현재 뭐 최종적으로 그때 이제 지난 영상에서 한 거랑 아주 똑같진 않은데 이제 비슷하게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find first 이런 걸 해줬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게 리턴하는 값은 이제 옵셔널이었죠. 옵셔널 인티저, 이 안에 이제 인티저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리절트라고 해볼게요. 해서 이런 식으로 해줬었죠. 예. 이런 식으로 해줬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살펴보시면요. 이 둘은 intermediate operation 메소드입니다. intermediate operation 메소드. 이 둘은요. 그리고 find first 이 메소드는 이제 이게 terminal operation 메소드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호출하는 순간에 이제 제가 요청했던 거를 다 처리를 하고 결과값을 이제 내놓게 되는 건데요. 제가 처음 그 스트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 때 드린 말씀이 스트림은 일종의 컬렉션 빌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게 완전히 맞는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경우에는 컬렉션을 만든 게 아니라 옵셔널 타입이라는 걸 해서 어떤 값 하나를 찾은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스트림이라는 거는 어떤 게으른 이터레이터, lazy 이터레이터인데 근데 그 이터레이터가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뭘 해라 그럼 그걸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원하는 결과값을 하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형태의 컬렉션, 예를 들어서 find first 말고 저거를요 이런 식으로 하면요 collect 그 다음에 이제 뭐 to list 이런 식으로 해주면요 이렇게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결과값이 리스트가 되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컬렉션을 만들 수도 있고, 이 lazy iterator인 스트림은 결과값을 컬렉션으로 만들어 줄 수도 있고, 뭐 옵셔널로 해서 뭔가 하나를 찾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또 스트링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이제 예제를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예제를 통해서 좀 알아볼까요? 스트림이라는 거는 이제 이미 말씀을 다른 영상에서 드렸죠. java.util.stream이라는 패키지에 추가가 되어 있고요. 자, 이 안에는 여러 종류의 이제 스태틱 메소드들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of 같은 걸 쓰면은 이제 미리 정해진 그 엘레멘트를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스트림 생성이 되고요. 이제 of가 이렇게 스트림을 리턴을 하는데 generic 타입 파라미터가 있죠. 우리는 여기 인티저를 썼기 때문에 이제 타입 추론이 가능해가지고 이 of는 이제 string of integer를 리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예, 이렇게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경우는요. 저런 거보다는 이미 뭔가 어떤 컬렉션을 기존에 사용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컬렉션에 스트림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해서 이제 그 컬렉션을 기반으로 한 스트림을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뭘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스트림을 호출한다거나요. 아니면은 이제 이거를 넘버스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기존에 저렇게 리스트가 있는데 이제 그걸 가지고 스트림을 호출해서 거기서 이제 어떤 거를 하고 뭐 그럴 수가 있겠죠. 예, 이런 식으로요. 이제 예로 드는 거니까요. 잠깐 스트림 of를 사용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이제 이 안에 어떤 메소드들이 있는지 살펴보면요. 굉장히 스트림 안에 많은 메소드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이 중에 가만 보시면은 이렇게 스트림을 리턴하는 메소드들은 이제 intermediate operation 메소드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옵셔널이라든지 이제 스트림이 아닌 다른 종류 있죠. 이렇게 불리언을 리턴한다든지 long을 리턴한다든지 이거는 이제 그 스트림의 사이즈가 얼마나 되는지 보는 거죠. 이제 컬렉션에서 사이즈 메소드 아시죠? array 같으면 length. 근데 이제 스트림에서는 count가 되는 거예요. 이 스트림 안에 엘레멘이 몇 개나 있는지 세라 이런 의미거든요. 그렇게 되고요. 이제 이렇게 옵셔널 이런 거 터미널 오퍼레이션이죠. 다 터미널 오퍼레이션. 예. 그리고 스트림을 리턴하는 거는 intermediate operation 메소드고요. 그래서 intermediate operation 메소드는 계속 스트림을 리턴하기 때문에 우리가 메소드 체이닝을 통해서 원하는 거를 이제 하나하나 난 이걸 원한다, 저걸 원한다 이렇게 말을 계속 해주고 마지막에 가서 이런 find first 하면은 이제 그 처음 발견되는 거를 리턴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collect 이렇게 하면은 collect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종적으로 R 타입인데요. 저거는 이제 컬렉터에 따라서 리스트가 될 수도 있고 셋이 될 수도 있고 맵이 될 수도 있고 스트링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것도 있고 for each 대표적인 for each 같은 경우는 void 타입이어서 리턴 값이 없죠. 예.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다음에는 뭔가 이걸 연결해서 할 수가 없는 걸 알 수 있죠.
이런 것도 또한 이제 터미널 오퍼레이션 메소드에 해당을 하겠죠. 자,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 주로 쓰는 것들, 이 컬렉션을 쓰시다 보면은 여러 가지를 많이 쓰시게 될 텐데요. 이제 필터, 우리가 많이 써봤잖아요. 필터 많이 쓰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래밍 할 때 그런 걸 대부분 하잖아요.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필터링을 해서 이제 원하는 것만 찾은 다음에 그걸 그대로 이제 뭐 사용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걸 다른 값으로 변환시킨다든지, 변환이라는 게 꼭 한 타입을 뭐 어떻게 해서 다른 걸로 새로 생성한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프로덕이 있잖아요. 이제 이걸 뭐 이커머스 웹사이트, 쇼핑몰 같은 걸 생각을 하시면은 제품을 팔잖아요. 그럼 그게 뭐 프로덕이라고 부르든 아이템이라고 부르든, 프로덕이라는 게 딱 있다고 했을 때, 프로덕은 뭐 그 프로덕 넘버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 프로덕 이름 같은 게 있을 수 있겠죠. 그 쇼핑몰에서 파는 게 있으면요. 그래서 뭐 아이폰을 판다 그러면 그 프로덕 이름은 아이폰이겠고, 그 다음에 이제 가격 이런 게 있겠죠. 가격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원하는 제품에서 가격만 알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뭐 get price 해가지고 그걸 이제 모아서 사용을 하면은 그것도 또한 매핑이죠. 왜냐하면 프로덕에서 가격으로, 프로덕 자체가 가격으로 변한 건 아닌데 프로덕에서 가격을 가져오잖아요. 예, 그걸 또 이제 어떤 변환 형태로 봐가지고 그런 것도 이제 매핑으로 처리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필터, 맵 이런 것만 가지고 해결이 되고요. 이제 그 위에 다른 유용한 또 메소드들이 있습니다. 하나씩 이제 살펴보기로 할 텐데요. 물론 이제 다 살펴볼 수는 없을 테고요. 사용하시다가 궁금하시면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그 연습으로 사용해 보시거나 그거에 대한 정보를 또 찾아보시면 됩니다. 필터 같은 거는 이미 많이 해왔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이보다 큰 거 이렇게 하면 되고, 맵 같은 것도 이것도 이미 다 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맵에다가 이렇게 곱하기 2를 해서 2배를 만들어 줄 수도 있고요. 혹은 이제 그걸 스트링으로 만들어 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해시를 붙이고 i를 하면은 이제 이거 제가 이쪽에 파라미터를 빼먹었죠. 예.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뭐 그런 형태가 되겠죠. 이제 2배를 하니까, 처음에는 필터로 2배를 하니까 이것들이 2, 4, 6, 8, 10이 되고, 거기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아니죠. 2보다 큰 거죠. 제가 너무 앞서갔네요. 예.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2보다 큰 걸 찾는 거니까 아니죠. 맞네. 그러니까 이거는 레이지 이밸루에이션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걸 다 처리하는 게 아니고 크네? 그러면은 3 가지고, 3이 크니까 3 가지고 이제 1로 넘어옵니다. 넘어와서 2배를 하니까 6이 되고, 6에다 해시를 붙이죠. 샵을 붙여서 이렇게 만들죠.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 값으로 갑니다. 4 크네. 그래가지고 딱 내려오고 4에다 2배를 해서 8이 되죠. 그럼 8에다 또 이제 해시를 붙여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 크네 와서 5는 2배 하면 10이죠. 그러면 이제 해시 붙이고 10,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남게 되겠죠. 이제 이걸 가지고 제가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여기서는 이제 스트링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인티저,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이제 스트링으로 변환이 되는 거죠. 타입까지 변환이 된 거죠. 여기서는 일단 마지막 부분은 스트링, 이제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이제 여기는 값은 변했지만 타입은 변하지 않았는데, 여기서는 이제 타입까지 변환이 된 거죠. 자, 이걸 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는 이제 인터미디에이트 오퍼레이션 메소드였어요. 필터, 맵은. 그래서 계속 스트림을 리턴해서 메소드 체이닝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걸 말해줬어요. 이보다 큰 거 찾아라 이렇게 말하고, 2배를 해라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샵을 붙이고, 그 샵에다 이제 그 인티저 앞에 샵을 붙여서 스트링을 만들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collect 해가지고 리스트로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러면 리스트 이렇게 하고, 이제 이 리스트라는 메소드는 이 java.util.stream.collectors라는 이 클래스 안에 이제 스태틱 메소드로 존재를 합니다. 이 안에 유용한 스태틱 메소드들이 많이 존재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toList, 지금 그런 것처럼 보여드린 것처럼요. toList 하면은 이제 이거를 스트림에게 사용하면은 이제 스트림은
이제 이 to list가 리턴하는 컬렉터를 가지고 뭔가를 만드는데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 리스트가 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그렇게 되고요. set으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to set 이렇게 이런 것들도 있고요. 예. 그리고 joining이라는 게 있는데요. joining은 이제 스트링으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걸 하나하나씩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선 to list를 해가지고 자, 이거는 그냥 출력을 해보죠. 뭐 이렇게 해서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자 다음 줄에 할까요? 자 이렇게 하고요. 이걸 그냥 출력하면 좀 그러니까요. 이거를 마지막 것만 collect to list 한 것만 할게요. 자 이렇게 하고요. 출력을 먼저 한번 해보고 그 다음 걸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똑같이 나왔죠. 제가 이제 얘기했던 거랑 이게 잘못 붙였죠. 제가 예. 제가 아까 설명할 때는 이제 두 개가 붙은 것처럼 했는데 예, 붙여서 해보죠. 이렇게 붙어서 나오겠죠. 예, 나왔습니다. 이렇게 저걸 하나 해봤고요. 그거 말고 또 이번엔 set으로 한번 받아볼게요. set은 이제 중복되는 값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예, set.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요. 이것도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 숫자를 똑같이 사용을 해서 저거랑 비교를 해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렇게 하고 여기는 이제 to set입니다. to set. 예, 이렇게 하고요. 자 이제 이 컬렉터에 있는 거를 이제 이 에스터리스크를 써가지고요. 이 별표를 써서 이 컬렉터에서 안에 있는 모든 스태틱 메소드를 스태틱 멤버를 네, 저게 메소드가 될 수도 있고 그 클래스 멤버 베리어블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모든 클래스 멤버를 임포트 하겠다. 이렇게 스태틱 임포트 쓰기는 임포트 스태틱이라고 쓰는데 이거를 이제 스태틱 임포트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set으로 바꿨으니까 여기서는 이거는 지금 리스트이기 때문에 이 중복되는 값이 있건 없건 리스트는 상관을 안 하죠. 그래서 1, 그러니까 뭐 샵 1, 샵 3, 샵 3, 샵 5, 샵 5 이런 식으로 나오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복되는 거는 그 set 안으로 이제 한번 어떤 값이 들어가면은 그 다음 똑같은 값이 들어왔을 때는 set은 그걸 무시를 하잖아요. 그래갖고 샵 1, 샵 3 또 나왔으니까 무시하고 샵 5 그래서 3개만 나오게 되겠죠. 1, 3, 5 이렇게. 자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135가 아니죠. 2배를 했으니까 예 그래서 이보다 큰 거는 이제 여기 있는 것들이 다 이보다 크잖아요. 3, 3, 5가 그러니까 이게 2배가 되니까 또 6, 2구 10인데 이제 6, 2구 10이니까 샵 6, 샵 10 예 맞습니다. 이렇게 그 대신에 이제 그 리스트로 한 거는 중복된 값이 6, 6, 10, 10 이렇게 똑같은 값이 나왔습니다. 예. 제가 여기 실수를 했죠. 여기는 이제 set이 되니까 예, set. 자 이런 식으로 해줄 수가 있는데요. 이걸 좀 더 이제 다른 거 하나 또 보여드리고 갈게요. 예, 다른 거 하나. 지금은 이제 두 번째는 set으로 했고 마지막에는 joining을 하면요. joining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joining. 자, 이렇게 하면요. 자, 이거는 이제 string을 만들어 주는 건데요. 연결을 해서.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샵 6, 샵 6, 샵 10, 샵 10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이사이에 엘레멘트 사이에 공백 문자나 뭐 컴마로 구분되는 거 없이 이렇게 연결이 됐거든요. 근데 저렇게 하면은 좀 보기가 불편해서 저건 좀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다른 식으로 나는 컴마로 연결을 하고 컴마 다음에 한 칸을 떼고 싶다 그럼 이렇게 조이닝에다가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조이닝에다가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요 이제 이 사이에 이제 컴마로 구분이 됩니다. 예, 이렇게 됐습니다. 쉼표로 구분이 됐죠. 예. 근데 이제 이렇게 찍히는 것만 보기는 좀 보기 안 좋아 보여요. 그래서 이것처럼 일반 리스트처럼 뭐 저렇게 스퀘어 브래켓으로 이쪽에 열고 닫고 해주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자 이쪽에 또 여기를 다시 한번 여기다 이제 여기가 아니죠. 이쪽에는 컴마가 들어간 거니까요. 이런 식으로 컴마 들어간 거를 똑같이 표현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서 다시 보여드리고 자 이렇게요. 컴마가 들어가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거
이번에는 조이닝 안에 이 조이닝은 사실 메소드 오버로딩을 통해서 이 위에 거는 이제 아무것도 파라미터가 없는 조이닝이고 여기는 하나만 있는 스트링 하나만 있는 거고 이제 저는 그거 이외에 다른 걸 또 써보려고 하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no parameter in joining이 있고 delimiter 이제 사실은 이제 이게 차 시퀀스라고 그래서 캐릭터 시퀀스라고 그래서 이게 스트링일 수도 있고 다른 형태의 캐릭터 시퀀스일 수도 있어요. 예. 제가 알기로는 스트링 빌더가 아마 이게 캐릭터 시퀀스를 예 맞죠? 그래서 저게 스트링 빌더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게 스트링일 수도 있고 스트링 빌더를 직접 넘겨도 돼요. 예. 자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거를 제가 써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이제 delimiter라 그래서 엘레멘 사이를 구분해 주는 문자가 뭔지 저는 이제 컴마를 썼죠. 그 이후에 prefix랑 suffix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엘레멘들 조이닝한 이제 결과물 앞에 붙는 prefix라는 거는 앞에 붙는 걸 얘기해 주고요. 그리고 suffix라는 거는 이제 그 뒤에 붙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앞에 이걸로 맞고 뒤에는 이걸로 맞고 싶다. 그럼 이런 식으로 해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구분은 컴마로 되고 이제 여는 거는 앞에 붙는 건 이거 뒤에 붙는 건 이거 이렇게 해주면은 결과를 보겠습니다. 이걸 그대로 이렇게 잠시만요. 복사를 할게요. 이쪽에다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요. 예. 자 실행을 하면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붙었죠? 이게 앞뒤로 예. 그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나중에 보시기 편하게 이거를 제가 이거 나중에 녹화 끝난 다음에 이렇게 해서 결과값을 아예 이렇게 붙여 놓을게요. 예, 보시기 편하게. 자, 이렇게 됐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떤 걸 또 해볼까요? 예, 이걸 가지고 딱 보니까 저는 중복되는 게 있어서 싫어요. 근데 이거는 스트링을 만드는데 이 중복되는 걸 제거할 수가 없을까요? 셋으로 만들면은 우리가 제거된 건 봤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 이거를 그냥 스트링으로 만들고 싶어요. 하지만 중복되는 걸 없애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줄 수 있냐면요. 여기서 이건 지워야 되겠죠? 이 조이닝을 하기 전에요. 이미 다른 영상에서 보여드린 것 같은데 distinct라고 하면은 이제 유일한 값만 남게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요, 우리가 이제 그 set으로 collect를 안 해도 유일한 값들만 남고 그래서 이제 조이닝을 하면은 6하고 10만 나오게 됩니다. 근데 두 번씩 중복돼서 안 나오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걸 또 표현을 해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distinct 실행을 하면요 6하고 10만 나오겠죠. 마지막에 예, 이렇게 나왔습니다. 마지막 거는 distinct를 해주면 저렇게 돼요. 그러면은 리스트를 가지고 distinct를 써주면은 set처럼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느냐? 이거는 이제 이런 결과는 나오지만 결과물은 set이에요. 근데 저는 이렇게 유일한 값들만 받고 이게 문제가 뭔지 아시겠죠? 보시면은 순서대로 안 들어가잖아요. set이기 때문에 이 순서는 set 같은 경우에는 그 엘레멘이 들어가 있는 순서는 보장을 해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나는 유일한 값만 남기고 리스트로 받고 싶다. 그러면은 그 경우에도 이렇게 distinct를 써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제 또 to 리스트로 바꾸고요. 자 마지막 부분에 joining 하던 거를 아까 to 리스트로 이렇게 바꿔주시면은 이제 아까 있던 이 to 리스트를 사용한 이 경우와 그 아래 경우의 차이는 이 안에 이 사이에 이제 collect를 호출하기 전에 distinct를 하나 넣어준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자 여기 이렇게 distinct를 넣어줬습니다. 이렇게 실행을 하면은 두 개만 나오겠죠. 샵 6, 샵 10 이런 식으로요. 자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distinct한 경우에는 이렇게 두 개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는 리스트를 가지고도 우리는 유일한 값만 남길 수가 있다. 이런 걸 보실 수 있고요. 또 이제 좀 다른 형태의 예제를 한번 살펴볼까요? 제가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요, 다양한 예제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이 스트림 API에 대해서 이해하고 쓰실 수 있게 해드리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나는 프로그래머다 웨비나 할 때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요.
그 헤드 퍼스트 자바 시리즈 그 GP를 하는데 이제 참여하신 이제 캐시 시에라라는 분이 이제 그분이 이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교육에 관해서 IT 교육에 관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신 분인데 어떤 병아리 감별사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전문가로 가는 이제 지름길 같은 걸 소개해 주셨는데 어떤 예제를 이제 많이 접하게 되면은 우리 두뇌가 패턴 매칭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게 뭔지 파악을 한다고 이렇게 그런 걸 소개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예제를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두 가지만 이렇게 제시를 하면은 예제 보통 보면은 어떤 웹사이트나 라이브러리 홈페이지 같은 데 가면은 이제 설명하고 예제가 나오잖아요. 근데 보통 한두 개 정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한두 가지만 보면은 이제 우리 두뇌는 그것만 가지고 그 안에서만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많은 양의 예제를 봐야 된대요. 그래서 여기서 또 다른 걸 해볼게요. 자, 이제 일단 출력을 먼저 이렇게 해놓고요. 스트림을 가지고 뭐 인티저만 일단은 이제 쉬운 거 인티저로만 하다가 그 다음에 또 다른 걸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1부터 5까지 했는데요. 여기서 필터 맵은 많이 해봤고 다른 걸 어떤 걸 해볼까요? 제가 이제 찾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찾는 걸 한번 해볼 텐데요. 여기서 이제 찾는 걸 할 때는 그냥 찾아라 하면은 이제 그냥 찾아라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Find first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으세요? 자, 이러면은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그 오브를 한 다음에 아무것도 없이 find first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값만 나오는 거예요. 첫 값만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요. 그렇죠. 왜냐면 이제 제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 중에 가장 처음 나오는 거 찾아 그러면은 이제 첫 값을 리턴하겠죠. 그런데 이게 아니라 내가 어떤 값을 정말 찾고 싶으면은 필터를 해요. 필터를 하면요 이제 그 필터한 결과를 가지고 첫 값만 찾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i를 하고요. 나는 정말 내가 이 값을 찾고 싶다 해서 이렇게 i equals 3 이렇게 해줘도 돼요. 근데 이 경우에는 좀 문제가 지금 제가 int stream이라는 걸 이용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값들은 여기선 사실 제가 primitive int 타입을 써줬지만 그 자바 컴파일러가 자체적으로 오토박싱을 통해서 이거를 인티저 오브젝으로 만들어 주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사실 제가 사용하는 값들은 int가 아니라 인티저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 i는 그냥 이런 primitive int 숫자가 아니라 인티저 오브젝이란 얘기고, 오브젝을 가지고 이 더블 equals를 쓰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우리는 이럴 경우에 오브젝의 그 아이덴티티를 체크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브젝이 실제 이 오브젝이 우리 그 메모리 상에 존재하고 있는 그 메모리 레퍼런스를 체크를 해가지고 정말 같은 오브젝인지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퀄리티를 체크해서 이 오브젝의 어떤 그 이퀄 메소드에 정의된 대로 같은 오브젝인지 보는 게 아니라 동일 메모리 상에 존재하는 동일 오브젝인지 그걸 확인한단 말이죠. 이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이전에 제가 실수를 좀 했는데요. 사실 여기 3은 다시 설명드릴게요. 지금 스트림 오브가 받는 거는 이제 오브젝이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이게 generified 메소드잖아요. 근데 이제 primitive 타입은 제네릭을 지원을 안 하고 이제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 있는 int가 사실은 primitive로 보이지만 이제 컴파일 될 때 이게 오토 박싱이 일어나서 인티저 오브젝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이 안에는 인티저 오브젝이 들어있다는 얘기인데요. 여기서 주의하실 게 이겁니다. 이게 지금 프리미티브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은 여기서는 이게 지금 이렇게 이퀄수를 비교를 하면요, 프리미티브랑 같이 해가지고요, 이제 이거는 인티저 오브젝인데 여기가 프리미티브란 말이죠, 이 3이. 그럼 내부적으로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이거를 int value를 가지고 프리미티브 타입으로 비교를 해요. 그래갖고 3 두 개가 같은 걸로 나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프리미티브 3이
아니라 이걸 또 이제 밖으로 빼줘야겠죠. 오브젝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여기다 해주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인티저 인티저 3 이렇게 하고요. 자, 그러면은 둘 다 인티저란 말이에요. 그쵸? 이거 지금 자동으로 추가가 됐는데요. 자, 예. 지금 보시면은 이 i도 인티저고요. 이 i도 인티저란 말이에요. 오브젝을 가지고 이퀄리티 비교를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예, 지금 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럴 경우에는 메모리 레퍼런스, 그래서 두 개 오브젝이 같은 메모리에 존재를 하느냐, 그걸 비교하거든요. 그래서 이 인티저는 이거죠. 이 인티저는 사실 이 인티저랑 다른 인티저가 되는 거죠. 여기 인티저가 있고 여기 인티저 오브젝이 있고 여기 인티저 오브젝이 있고 두 개 다른 오브젝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른 걸로 되기 때문에 이제 메모리상에 존재하는 메모리상의 레퍼런스, 그러니까 메모리 레퍼런스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다른 걸로 나올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는 이렇게 하면 찾은 걸로 나옵니다.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찾은 걸로 나오죠. 이게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요, 그걸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 이유는 이제 그걸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자바에서 이제 오토박싱하고 언박싱이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이제 흔히 생각을 하기에 여기서 이제 오토박싱이 일어나잖아요. 오토박싱이 일어나니까 이제 컴파일을 할 때 저 이 1, 2, 3, 4, 5 프리미티브를 이런 식으로 바꿔주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new integer 그 다음에 숫자 이렇게 넣는 걸로요. 이런 식으로 다 바꿔서 들어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자바의 그 오토박싱하고 언박싱 그 구현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자바의 오토박싱은요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저렇게 있을 때, 프리미티브가 있을 때 인티저 오브젝트 클래스 사용을 하는데요. 인티저 클래스에 있는 static 메소드인 value of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요, 여기다 이 인티저 값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제 이 value of 메소드가 인티저 오브젝트를 리턴하는 거죠. 이게요. 그래서 여기 인티저 오브젝트가 각각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아니 value of 메소드가 이게 그러니까 일종의 팩토리 메소드죠. 이게 인티저 오브젝트를 리턴하면은 뭐 new 써서 하는 거나 이거나 같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저 value of 메소드가요 캐싱을 합니다.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를 보시면은 지금 로우 바운드는 마이너스 128, 이게 아마 127일 거예요. 그러면 예, 안 나오네요. 자, 볼게요. 가서 하이가 하이 값이 여기 지금 이제 127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은 이게 또 이렇게 지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이제 VM 그 프로퍼티 해가지고,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이쪽 이제 그 썬에 예전에 그 뭐죠? proprietary 그 코드라 그래갖고 이제 썬 쪽에 들어가 있는 거는 이게 오픈 소스가 아니잖아요. 그쪽 이제 프로퍼티로 들어가는데, 자, 지금 여기 있는 이 java.lang.integer.cache.high 저 값은요, 저거는 이제 실행하실 때 -d 하고 그 이름을 써주고, 프로퍼티 이름을 써주고, 그 다음에 equals 한 다음에 거기에 이제 그 최대값을 넣어주면은 그 값만큼 캐시가 됩니다. 예. 어쨌든 기본적인 구현은요, 마이너스 128에서 127까지 캐시가 돼요. 그래가지고요, 이 3은 같은 게 나와요. 이게 왜냐면 이게 둘 다 오브젝이라도 캐시가 돼가지고 다음에 또 3을, 그러니까 이게 둘 다 이제 인티저 밸류 오브 3, 인티저 밸류 오브 3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캐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둘 다 같은 게 나오는데, 이제 저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걸 또 127을 만들고요. 아까 127까지 된다 그랬잖아요, 양수는.
그래서 여기다가 127을 넣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127. 이렇게 하면은 이제 같은 게 나오겠죠. 또 127 찾은 걸로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캐시가 되니까요. 자, 근데 그 이후에 128부터는 이게 캐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새로운 오브젝트를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똑같은 코드잖아요. 그냥 숫자가 하나 증가했어요. 그래서 그랬을 뿐인데 여기까지는 캐시가 된 거고 이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완전히 똑같은 오브젝트를 씁니다. 아이덴티컬한 오브젝트를. 여기는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실행을 해볼게요. 이건 못 찾았다고 나올 겁니다. 예, 127은 찾았는데 그 밑에 있어야 할 128은 없고 empty만 나옵니다. 못 찾았기 때문에. 그게 128부터는 새 오브젝트를 생성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128하고 여기에 있는 그 이 인티저 이거죠. 사실은 이 128하고 다른 겁니다. 다른 오브젝트가 됩니다. 같은 메모리 그 레퍼런스를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랑 이거는 이제 완전히 같은 아이덴티컬한 오브젝트이거든요. 그래서 동일 메모리 레퍼런스를 갖는데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캐시가 안 되기 때문에 여기는 이건 캐시가 된 거고요. 예. 그래서 이런 실수를 굉장히 쉽게 하실 수 있거든요. 이제 그 오토박싱 언박싱 때문에 쓰시다가 흔하게 이거 자체를 그냥 프리미티브 타입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뭐 그렇게 생각을 안 해도 이제 보면은 프리미티브처럼 보이니까 이렇게 더블 이퀄스를 쓰실 수가 있는데 저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제 저런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아시죠? 이 오브젝트에 있는 equals로 비교를 해주셔야 자 이제는 이제 찾은 게 될 겁니다. empty 그 다음에 이제 찾은 걸로 나오겠죠? 이게 위에 지정이 됐는데 또 있죠? 자 이렇게요. 이렇게 하면 이제 찾은 걸로 나올 겁니다. 예, 찾은 걸로 나왔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을 주의하셔야 되고요. 예. 이런 흔히 하실 수 있는 실수니까요. 예. 이렇게 해서 일단 이제 스트림 뭐 사용하는 그 방법을 좀 알아봤는데요. 일단은 예, 여기서 이제 끊고 다음 영상에서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왜냐면은 너무 이렇게 길게 가면은 지루하고 그러니까 일단 여기 있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여기 지금 이 필터하고 매핑한 다음에 리스트 만든 거, 필터하고 매핑한 다음에 set 만든 거, 그 다음에 조이닝 한 거, 조이닝 할 때 딜리미터 준 거랑 딜리미터랑 프리픽스, 서픽스 다 준 거, 뭐 이런 거 한번 연습해 보시고 distinct 유일한 것만 찾는 거, 뭐 이런 거 쭉 한번 해보세요. 예. 그리고 하나만 더 해볼게요. 딱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거 가지고요. 필터를 하는데 이렇게 안 하고요. 이거를 이제 i가 등호는 상관이 없겠죠. 근데 등호는 그 프리미티브에만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등호를 쓰는 순간에 이제 언박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인티저 아까 3 만들었죠? 이렇게 하면 정상 작동을 합니다. 예. 3보다 큰 거 찾는 거, 그래갖고 개수, 카운트 하는 거, 이걸 한번 예,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그냥 이렇게 하고요. 카운트. 자, 몇 개 나오는지. 그러면은 보면은 5까지만 할까요? 예. 3보다 큰 거니까 4, 5 두 개 나와야겠죠? 2. 예. 이것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예, 2 나왔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요. 예, 아주 기초적인 거 이제 Intermediate Operation Method 사용 방법 그리고 Terminal Operation Method 사용 방법 이렇게 알아봤고요. 예, 우리가 그리고 for each 같은 거 for each는 사실 이런 for each가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integer integer I 하고 numbers 뭐 이런 식으로 이런 for each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for each를 우리는 자 넘버스로 만들어 줄까요? 이런 for each를 우리는 external
iterator라 그러거든요. 이렇게 for each를 해가지고 iteration을 하는 거를 이제 external iterator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런 형식으로 iterate, 이게 이제 iterable이고, iterable은 for each에 쓸 수 있는 이 타입은 iterator 타입이거나 array잖아요. iterator라는 거는 iterable 타입이거나 array잖아요. iterable이라는 거는 그 내부에 iterator를 리턴하는 이 iterator라는 메소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external iterator를 사용한다 그러거든요. 그 넘버를 iterate 하는데 이제 외부 루프로, 외부에 이렇게 생성된 루프로 루핑을 하면서 값을 하나씩 가져와서 뭘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요. 그쵸? 그런데 이 for each도 보여드렸잖아요. 이 for each는 이런 거는요, internal iterator라 그래요. 이제 이런 루핑이 외부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루핑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런 그 internal iterator를 사용해서 우리가 일을 처리할 수가 있단 말이죠. 자, 이거 지우고요. 예. 그리고 이제 프린트 라인이 아니겠죠, 이제는. for each니까. 그래서 스트림을, 이거를 이제 internal iterator로 보시면 돼요. internal iterator로, iteration이 그러니까 일종의 이 스트림이라는 어떤 iterator인데, 이거는 internal iterator라서 이거 자체가 루핑을 하면서 그 안에 있는 엘레멘트를 가지고 뭘 할 수 있다 이거죠. 예. 그래서 스트림은 internal iterator. 이런 것들은 이제 external iterator라고 부르는 거고요. 자, 이제 여기다가 for each, 그 다음에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죠. 예. 그래서 스트림은 internal iterator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뭐 이번 편에서는 이 정도로, 예, 간단하게 기본적인 것만 알아봤고요. 예, 다른 영상에서 또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뭔가 에러가 발생하는데요. 예, 여기서 세미콜론이죠. 예, 실행 한번 해보고 끝내겠습니다. 에러가 또 나네요. 어디서 나는 거죠? 여기도 세미콜론. 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요새 세미콜론을 안 써도 되는, 안 쓰길 권장하는 언어를 쓰다 보니까 실수가 좀 많네요. 예. 이것도 이렇게 하지 마. 예. 이렇게 할까요? 한 칸 띄는 걸로. 자, 예, 여기도 이렇게 하죠. 뭐. 자, 보기 쉽게. 예, 됐습니다. 다시 한번요. 이것까지 해주고요. 자, 결과값 보고 끝내겠습니다. 자, 예, 다 나왔죠? 여기다가는 for 이거를 그대로 예, 됐습니다. 다시 실행. 자, 예, 결과값이 원하는 대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